안녕하세요. 군산상업고등학교에서 회계 원리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 배수현입니다. 이렇게 동영상 강의로 전북 도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을 만나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특성화고등학교에 입학하여 가장 첫 번째 부딪히는 벽이 생소한 과목인데요. 그 많은 과목 중에서 회계 원리라는 과목이 가장 어렵고 어렵지만 핵심이 되고 중요한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 원리 과목은 이론, 계산, 분계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거의 약 50% 이상이 분계 문제가 차지를 하고 동영상 강의 15차시 중에서도 약 8차시 정도가 분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적인 용어도 많고 어렵지만 회계 왕자인 선생님과 함께라면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쉽게 도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강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자, 이 동영상 강의는 15차시에 관련된 회계 기초를 잘 학습을 하시면 편안하게 3년간 회계 관련 과목을 배울 수 있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의 학습 내용은 회계의 의의, 회계의 목적, 그 다음에 회계정보 이용자, 회계의 종류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학습을 마치고 나면 회계의 의의와 목적을 설명할 수가 있고 회계정보 이용자를 분류할 수 있으며 회계의 종류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회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회계. 우리가 회계를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관계자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하는데, 자, 이해관계자는 것이 뭐냐면 특정 기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 모든 집단을 우리가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정 하나의 기업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기업과 이 기업 테두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해관계자가 누가 있냐? 첫 번째 주주. 주주라는 것은 이 기업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죠. 주주랄지, 그다음에 채권자랄지. 채권자는 이 기업에 돈을 빌려준 사람들을 의미하겠죠. 그다음에 경영자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종업원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거래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정부, 여기서 정부는 거의 국세청을 의미하는 국세청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소비자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기업과 둘러싸고 있는 이해관계는 뭐 소비자, 주주, 채권자, 경영자, 종업원, 거래처, 정부 빼놓고도 많은데, 이런 사람들은 그 기업과 관련해서 뭐를 하냐? 의사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 기업과 관련해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러면 그 기업과 관련된 의사결정은 뭐에 관련된 정보입니까? 바로 돈에 관련된 정보죠. 그래서 그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이해관계자는 그 기업과 관련해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 기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분석을 하는데, 그 기업과 관련 여러 가지 정보를 분석하는데, 이 정보는, 기업과 관련된 정보는 무슨 정보냐면 돈에 관련된 정보입니다. 그리고 그 돈에 관련된 정보를 뭐냐면 재무정보라고 해요. 재무정보. 그래서 이해관계자를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재무정보 이용자라고 합니다. 재무정보. 이해관계자를 뭐라 하냐면 재무정보 이용자라고도 합니다. 재무정보 이용자라고도 하고, 그럼 이 재무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가장 핵심이 되는 보고수단을 뭐라 하냐면 재무제표라고 합니다. 재무제표. 그래서 또 이해관계자를 뭐라 하냐면 재무제표 이용자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 재무정보 이용자, 재무제표 이용자 또는 회계정보 이용자를 우리가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해관계자는 그 기업과 관련해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 기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분석을 한다. 그 정보가 뭐다? 돈에 관련된 정보다. 그럼 이 돈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재무정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해관계자를 재무정보 이용자라고도 하고, 이 재무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가장 핵심이 되는 보고수단을 뭐라냐면 우리가 재무제표라고 하고, 그래서 또한 이해관계자를 재무제표 이용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회계가 뭐냐? 회계란 이렇게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재무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유용한 재무정보를 생산하고 그 기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에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필요한 유용한
유용한 재무 정보를 생산해서 유용한 재무 정보를 생산해서 이것들을 누구에게?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전달을 하고 이해관계자는 이것을 이용해서 뭐 한다? 바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회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회계란 그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이해관계자에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필요한 유용한 재무 정보를 생산하고 생산했으면 그것을 이해관계자에게 전달을 하고 전달했으면 그 이해관계자는 그것을 이용해서 뭐 한다? 의사결정을 내린 데까지 시스템한 것 또는 체계화시킨 것으로 뭘 한다? 회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이해관계자는 좀 더 내부 이해관계자와 내부 이해관계자 또는 내부 이해관계자와 외부 이해관계자로 나눠집니다. 내부, 외부 이해관계자 이 나눠주는데 기업 내부에 있다고 해서 내부 이해관계자가 아니고 기업 외부에 있다고 해서 외부 이해관계자가 아닙니다. 또는 내부 정보 이용자 또는 외부 정보 이용자라고 하는데 기업 내부에 있다고 해서 내부 이해관계자 또는 기업 외부에 있다고 해서 외부 이해관계자가 아니고 내부 이해관계자는 정확히 말하면 그 기업 내부에서 관리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내부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뭐냐면 경영자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또 고등학교 책을 보게 되면 이 종업원까지 넣어놨더라고요. 이 종업원이 선생님이 봤을 때 이 종업원은 조금 틀렸다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건물을 딱 들어갔을 때 첫 번째 보이는 사람이 누구예요? 경비 아저씨죠. 그럼 경비 아저씨가 그 기업과 관련해서 관리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고등학교 책은 종업원까지 포함을 시키지만 그래도 선생님도 여기서 그냥 종업원까지 포함을 시킬게요.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종업원은 내부 이해관계자가 아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내부에 있다고 다 내부 이해관계자가 아니고 외부에 있다고 해서 다 외부 이해관계자가 아닙니다. 내부 이해관계자는 기업 내부에서 관리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내부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가 있고 대표적인 사람이 경영자 또는 중간 관리자 또는 이사진 이런 사람들이 바로 내부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외부 이해관계자는 뭐냐면 내부 이해관계 뺀 나머지 다가 바로 외부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내부 이해관계자, 외부 이해관계자. 기업 내부에 있다고 해서 내부 이해관계자가 아니고 기업 외부에 있다고 해서 외부 이해관계자가 아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경영자와 종업원까지 우리가 내부 이해관계자를 하고 외부 이해관계자는 선생님 나머지 다라고 했지만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우리가 투자자 또는 투자자와 채권자가 가장 대표적인 외부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회계의 종류인데, 자, 회계의 종류는 우리가 이제 교재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4페이지를 보시면 회계의 분류에서 정보 이용자에 따라 우리가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로 나눠지는데, 재무회계라는 것이 뭐냐면 외부 정보 이용자 또는 외부 이해관계들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 회계가 바로 재무회계라고 할 수가 있고, 관리회계는 경영자 등에게 관리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회계 분야가 관리회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외부 이해관계자는 많다고 했죠. 많으니까 어떤 통일되는 원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통일되는 원칙에 따라 회계 정보를 전달을 해야 합니다. 그럼 내부 관리에게는 내부 정보 이용자에게 또는 내부 이해관계자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내부 이해관계자는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원칙이 필요 없고 쉽게 말하면 사장님이 시키는 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부 정보 이용자는 많으니까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일반적인 회계 원칙에 따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따라 정보를 전달했는가 안 했는가를 검증을 해야 하는데 그 검증하는 제도가 바로 외부 감사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관리에게는 일정 기준이 없기 때문에 외부 감사 제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를 전달을 하고 외부 정보 이용자는 많으니까 통일된 원칙이 필요하고 그 원칙이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라고 하고 그 원칙을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를 검증하는
외부 감사 제도가 있고, 그래서 그 정보를 전달하는 보고 수단을 또 뭐라 하냐면 재무 보고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책들을 보게 되면 다 재무제표만 나와 있는데 정확한 명칭은 재무보고서입니다. 그 재무보고서가 뭐냐면 재무제표 플러스 추가 정보, 추가 정보까지 합친 것이 바로 재무보고서인데, 그 재무제표라는 것이 뭐냐면 재무제표는 한 5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이렇게 5가지 정보를 만들어 가지고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그러나 관리에게는 일정 기준도 없고 외부 감사 제도도 없기 때문에 그냥 아무거나로 보고를 해주면 됩니다. 사장이 마음에만 들면 됩니다. 그래서 정보의 특성을 보게 되면 재무에게는 이 보고 단위가 거의 화폐적 정보입니다. 거의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 거의 화폐적 정보가 들어가 있고, 관리에게는 화폐적 정보 또는 비화폐적 정보까지 포함된 정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적 관점에서 볼 때는 재무에게는 과거 정보 위주입니다. 왜 과거 정보 위주냐면 경영활동의 결과를 외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과거 정보 위주고, 관리에게는 과거 정보일 수도 있고 미래 정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보고 내용 같은 경우는 포괄적인 정보, 외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관리에게는 특정한 정보, 사장이 원하는 정보만, 쉽게 말하면 경영자 또는 사장이, 높은 사람이 원하는 정보만 전달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회계의 보고 주기는 뭐 1년 단위 또는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로 보고를 해야 하고, 관리에게는 수시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차 시를 마쳤는데요. 1차 시는 그렇게 썩 별로 중요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회계는 합리적인 이해관계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회계 정보를 만들어서 이것을 전달하고, 이거 전달하게 되면 이해관계자를 이것을 이용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